자, 이번에는 토끼띠 운세죠. 2025년 을사년 띠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토끼띠.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게 토끼띠가 을사년을 만났다라는 건데, 일단 천간은 일단 없으니까, 이제 요 하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따가 나이별 운세할 때는 또 천간이 생기죠.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일단 지금은, 자, 천간은 없으니까 지지끼리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끼띠, 이 토끼가 이제 뱀을 만났잖아요. 그죠? 이거 뱀. 4년을 만난 거죠. 그러면 이 둘의 지지 사이를 보면 일정한 각도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각도라는 게 이제, 지지는 이제 12개죠. 12개가 360도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오, 묘, 유, 여기에서 이제 자축인, 여기가 묘죠. 여기가 묘, 유니까. 자축인 묘하고 묘진사, 요 사 사이, 한 칸에 30도니까 요 둘의 각도는 이제 60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60도에서 두 칸이니까 60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이제 각도를 내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각도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은, 사주하면서 각도를 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각도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점성술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각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연관성이 있어요. 지질인 어떤 공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도라는 자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기 정도 하고, 그래서 60도는 이제 사주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격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격각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상문살이라는 게 있고, 조객살, 상문조객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문조객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위 5만 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60도 각도는 상문조객살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적게. 그러면 상문조객살이 뭐냐? 요거 잠깐 긴 설명, 여기서 이제 상문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문조객살 말 그대로 조문 갈 일이 생긴다든지, 조문 간다, 문상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자신이 상복 입을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이런 살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문족에서 걸리는 사주는 올해 활동이 자꾸 정지가 된다든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좋은 건 아니죠, 일단. 자, 이렇게 올해 이 토끼띠가 4년을 만나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일단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문조객의 형태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성을 갖고 있다라는 자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사라든지 이동, 이런 게 나타나고요. 아니면 생활 환경을 바꾼다든지, 그런 거죠. 또 직장이 바뀌면 따라서 함께 바뀌는 것도 되잖아요. 직장 바뀌면서 환경 같이 바뀌는 거. 그래서 환경도 바뀌면서 직장도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변화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 안 그래?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라도 나타나. 출장이라든지, 직장 자체부터 바꿀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피치 못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출장이라든지 파견 이런 걸로 통해서 장기간 이제 파견이나 이런 걸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도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올해 토끼띠가 겪어야 될 기본적인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자그맣게 일어나는 변화도 있죠. 자그맣게 일어나는 변화는 업무적인 전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 그전에 하지 않았던, 올해 아니면, 그러니까 작년에 하지 않았던 일을 올해 새로 해야 된다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에 하지 않았던 일을 2025년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오래전, 3, 4년 전에, 오래전에 했던 일을 끌어와서 다시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접하는 일도 있지만 몇 년 전에 했던 일을 끌어오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뚝 떨어진 형태라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했던 일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런 불편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 모자란 부분을 메우면서 서서히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형태니까 아무래도 불편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 더 보면은 토끼하고 뱀,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십이신살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토끼가 뱀을 만난 거죠. 그럼 토끼가 뱀을 만났는데, 일단 토끼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생태 자체가 뱀하고는 이제 너무 많이 다르다. 당연히 물론 다르니까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보이는 세상, 서로 쳐다보는 세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고 꿈꾸는 세상 자체가 너무 방향이 전혀 반대 방향에 놓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서로 너무나 극단적 반대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고요. 물과 기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뱀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뭔가 모르게 이제 어떤 세상과 나와 약간 이격된 어떤 그런 약간 격리된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토끼띠가 올해 이런 부분 자체가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힘들다라는 자체, 이런 부분 자체를 이해하고 가면 힘들게 안 느껴질 수도 있죠. 단지 뭐냐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힘든 거지만, 이럴 줄 알고 가는 건, 이제 그래서 운세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익혀서 일단 생존법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걸 알려고 사주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올해 토끼띠가 겪어야 될 일이다 라는 거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외국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또 업무적인 형태가 무역이라든지 유통, 정보, 통신, 방송, 이런 계통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운에는 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직업성이 중요한 걸 차지합니다. 오히려 이런 형태의 일들은 발전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 토끼띠가 올해 다 나쁘다. 올해만 나쁘다 그러면 진짜 나쁘다. 이런 것만은 아니다. 어떤 직업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올해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문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병원 신세질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2025 운세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요거 기란달이 있고 휴원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이 있는데 이 12달 동안에 이제 업앤다운이 있죠. 그렇죠?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달이 있고 안 좋은 달이 있어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쭉 올라가서 좋은 일만, 그렇건 사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1년 중에서도 나빠도 좋을 때가 있고요. 또 좋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운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월운에 대해서. 요걸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자, 토끼띠가 올해 기란달, 양력입니다. 양력, 기란달은 양력으로, 3월하고 4월이요. 3월, 4월. 요때는 좀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또 요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휴가다. 휴관때는 언제냐면요. 양력으로 9월하고요. 10월. 요때 주의해야 된다. 뭔가 어떤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실수할 수 있거나, 손해보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요거죠. 나이별 운세, 나이별. 토끼띠가 다 같지는 않죠. 나이에 따라서 토끼띠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토끼띠 모두 다 똑같은 운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폐가 있죠. 그죠? 나이가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이 따라 다른 건 각자의 하고 있는 행위, 직업,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5개로 나눈 큰 틀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99년생이 토끼띠죠. 99년생 김효생이죠. 김효생. 자, 김효생이 을사년을 만난 거죠. 그렇죠? 김효생이 을사년. 그러면 이거는 지지는 아까 했으니까, 지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천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기토가 이제 연주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였으니 연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에 연주, 천간에 기토가 있죠. 그리고 을목우주 온 거죠. 자, 이걸 해석하면 기토는 이면토라고 그래요. 이면토. 소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기토 이면토에 화초나 나무를 심는 거니까, 이 을목이 이제 나무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나무라고 이 나무 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나무를 심는 거니까 어떤가요? 일종의 둘 다 번지수를 잘못 만난 거죠. 그죠? 기토는 원래 계절로 보면 가을, 겨울에 필요한 따뜻한 땅속 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감목 뿌리를 기르는 토양이기 때문에 을목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장이라든지 모임, 사회적 환경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올해 1순위 직장보다는 2순위라든지 3순위가 더 수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니면 경험을 좀 더 쌓기 위해서 그냥 거쳐가는 징검다리 직장의 개념으로 취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신살이라든지 나부모행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2신살이라든지 나부모행. 자, 그래서 이제 금전운을 보면, 올해는 이제 계획에 없는 돈이 자꾸 나가죠. 그래서 이제 투자나 돈 거래는 주의해야 되고요. 뭐, 27살 나이면 큰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로 보면 이제 어린 나이에도 뭔가 어떤 일을 좀 벌리는 사람도 있죠. 요즘에 이제 특히 젊은 나이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뭐 장사나 사업 쪽으로 먼저 일찍 뛰어든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제, 하여튼, 올해 김효생, 토끼띠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과태료, 뭐, 이런 걸 내는 일도 주의해야 됩니다. 뭐 주차해놓고, 주차 뭐 딱지 뭐 5만원, 3만원, 그것도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럴 일이 자꾸 생길 수 있다든지. 아무튼 주의하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7년생. 87년생이 이제 39이죠. 정묘생이죠. 정묘생. 자, 정묘생이 을사년이면 정화연간에 이제 을목이 온 거죠. 그러면 정화 자체는 어떤 거예요? 정화는 복사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사열이 을목 화초를 본 거니까. 자, 복사열은 간목과 상관이 있지, 을목하고 상관이 없어요. 열 자체로서. 을목은 병화 태양으로 키우는, 태양의 의지에서 길러지는 거고,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하고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죠. 정화해결에 필요한 건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니까. 을목이라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연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장이라든지 모임, 사회적 환경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정묘생은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효과가 더딥니다. 늦어집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그냥 더디고 늦어지더라도
그냥 꾸준히 해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올해 결과 안 나온다고 자꾸 힘들다 이러면 이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 자체를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운세 보는 이유가 그거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를 보면 오해라든지 구설수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12신살이나 나무모행 이런 관점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금전운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죠. 괜찮은 편,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은 편이라는 건 그냥 쏙쏙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매나 투자운도 그냥 원만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5년생 을묘생이죠. 7호는 을묘생. 자, 을묘생이 을사년이다. 을묘생이 을사년. 천간에서 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연간에 오는 을목이 반가운 사주가 있고요. 사실에 따라 좀 약간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을목인데 을목이 반가운 사주라면 올해 을사년 시작하면서부터 상승한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연간에 있는 을목이 안 좋다. 사주 구성에 의해서 안 좋다. 그러면 두 배로 겹쳐서 더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자, 을묘생인데 임수일간이다. 그러면 이제 임수일간이면 기본적으로 상관거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을목일간이면 아니면 또 기토일간이면 연간 을목이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두 배로 그러면 이 을목이 안 좋은데 안 좋으면 두 배로 겹쳐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장이라든지 모임, 사회적 환경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직장 문제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시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2신살이라든지 나무모행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알아보면 자, 재물운을 보면 재물운은 무역이라든지 유통, 관광, 여행 관광 그리고 방송이나 통신 이런 종류 사업자나 직장인은 올해 좋은 기회가 자꾸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땐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회가 좀 많이 온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좋을 때 무지 좋다가 안 좋을 때 좀 크게 다운되는 형태니까 업앤다운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 좀 충분히 축적하고 안 좋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 63년생이죠. 63년생 계묘생. 자, 63년 계묘생이 을사년을 만났죠. 을사년을 만났죠. 연간, 계수연간에 을목이 온 거죠. 자, 이거 결론부터 말하면 계수도 을목도 모두 서로 반가운 기운이죠. 둘의 만남은, 그래서 둘의 만남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계수일간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일들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상승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장이라든지 모임, 사회적 환경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올해는 새로운 변동성이 좀 많이 오는 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이나 사업자 뭐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상반기가 지나면
상반기가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돼 가니까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천간은 좋아도 지지에서 기본적으로 토끼띠가 뱀띠를 만나게 되면 어려운 자체는 마찬가지 나타난다. 천간이라는 자체에서 주어지는 좋은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항상 갖고 오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다음에 12신살이라든지 나붐오행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감각이 빠른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변화에 좀 더딘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변화에 좀 더딘 사람 같은 경우 올해 좀 다소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물운을 보면 올해 이제 자산을 크게 늘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올해 굉장히 좋게,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올라가는 속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산을 크게 늘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까먹는 사람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개노생이 업앤다운이 크다는 얘기예요. 특히 예, 좋을 때 좋은 기운과 안 좋을 때 안 좋은 기운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와 변동이 많은 해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한때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을 것처럼 1년 내내 좋을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 봄에 좋았으니까 막 그거 오버해가지고 막 여름까지 막 뭔가 좀 과감하게 투자한다, 이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51년생이죠. 51년생. 나이는 이제 75세인데 신묘생이죠. 자, 신묘생이 을사년이다. 그러면 신금이라는 연간에 을목이 온 거죠. 그러면 신금이 운에서 오는 을목을 극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일간이 극하면 이제 편제가 되잖아요. 연간이 극하면 이제 십성으로 얘기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만은, 일간이 극하면 편제가 되지만, 일단 어쨌든 그 기운이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자, 연간이든 일간이든, 운에서 오는 기운을 극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일종의 하극상의 개념으로 옵니다. 하극상. 그래서 자칫하면 하극상은 뭐가 돼요? 자칫하면 관제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건강 문제가 나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연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장이라든지 모임, 사회적 환경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올해는 투자라든지 돈 거래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뭐 75세니까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뭐 극히 소수이겠고, 하시면 이제 사회활동 하시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사업적인 돈 투자 이런 부분, 돈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12신살이나 나부모행 관점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장시간 여행을 한다든지 휴가나 요양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좋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일이면 건강 중심으로 뭔가 좀 챙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을사년 2025년 을사년 토끼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